지저분하게 보이는 털이 걱정이라면 제모에 대한 모든 정보 지금 확인하시죠. 지저분하게 자라나는 털, 사람의 인상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신경 쓰이게 만들곤 하죠. 면도기, 족집게, 왁싱크림 등을 이용해 집에서 제모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깔끔하게 제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색소 침착이나 모낭염 같은 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 것이 바로 레이저 제모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침에 네. 수영하면 오후에 이렇게 막 자라더라고요, 수영이. 네. 그래서 제모 한번 알아보러 왔는데 네. 어떤 걸 해야 돼요? 제가 볼 때 지금 인중 쪽에 좀 수염이 있으신 편인데 네. 여기가 좀 많이 거슬리시는 거죠? 네. 이 정도 지금 수염 있으실 때는 네. 한 5회에서 10회 정도를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일단은 5회 정도 진행하면서 네. 경과를 좀 더 보면서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레이저 제모는 레이저의 다양한 파장 중 755나노미터 파장대의 레이저를 이용하여 모가 자라기 시작하는 모근을 선택적으로 파괴 또는 손상시키는 원리로 진행됩니다. 수염이나 겨드랑이, 팔, 다리, 미간이나 이마, 헤어라인 등 몸에서 털이 나는 모든 부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제모란 털을 만드는 모낭세포만을 선택적으로 파괴해 피부 손상 없이 제모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몇 번을 받아야 말끔하게 제모가 되는 걸까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남자 수염 제모를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적으로 최소 10회를 권장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 80에서 90%의 털이 제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량이 정말 많고 모질이 두꺼운 경우 사람에 따라서는 10회 이상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남성분들보다는 모량 자체가 좀 더 적고 모질이 더 얇기 때문에 5회에서 10회 정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모 부위의 피부 상태나 털의 굵기를 고려해 적절한 시술 횟수나 레이저 간격 등을 상의해서 진행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이제 레이저 제모를 하셨으니까 네. 얼굴에 좀 더 자극이 될 수가 있어서 네. 저녁에 술 드시거나 오늘은 운동하시는 거는 피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세안하실 때 너무 네. 뜨거운 물로 세안하시거나 네. 사우나 하시는 거는 피해 주세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따가 뭐 햇빛을 강하게 보시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네. 얼굴에 자외선 차단제 한번 잘 발라주시는 게 향후에 뭐 색소 침착이나 이런 거 좀 더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제모에 관한 궁금증, OX 퀴즈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해봤는데요. 털의 굵기가 굵을수록 제모가 어려운가요? 답은 X입니다. 굵고 강한 털이 자라는 겨드랑이가 제모 효과 시 좋은 부위 중 하나입니다. 오히려 얼굴에 솜털을 제모하는 경우 10회 이상의 시술을 받아야 효과를 더 볼 수 있습니다. 제모 전 면도하지 않고 털을 기르고 가야 하나요? 답은 X입니다. 레이저 제모는 레이저를 이용해 모근을 파괴 또는 손상시키는 원리이므로 제모를 받기 전날 면도를 짧게 하고 오셔야 합니다. 면도가 충분히 되지 않은 경우 모가 자라기 시작하는 모근의 레이저가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므로 모가 레이저를 흡수하여 피부에 통증이 심하거나 화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노출의 계절 여름을 맞아 레이저 제모에 대한 궁금증을 스튜디오에서 시원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레이저 제모에 대해서 함께 지켜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전은택 의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방송을 보니까 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시술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반복적으로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보통 털은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 이렇게 주기를 나눠서 자라나게 되는데요. 보통 레이저 제모는 성장기 주기에 있는 털들을 타겟으로 제모를 진행되게 됩니다. 피부 타입이나 부위 그리고 털의 굵기에 따라서 개개인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한 10회 정도 제모를 진행하였을 때 처음 가진 모량의 한 80에서 90% 정도 제모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 10회 정도는 해야 우리는 뭐 한 번 하면 딱 되는지 알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레이저 제모에 대해서 부작용을 염려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부작용은 뭐가 있을까요? 레이저 제모 후에는 가벼운 발진이나 가려움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부작용으로 볼 수는 없고 일반적인 증상이며 연고를 가볍게 발라줄 경우 수시간 내로 호전됩니다. 근데 미숙하게 또 시술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미숙하게 시술하였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으로는 심한 모낭염이나 화상을 꼽을 수 있는데요. 시술에 관해 능숙한 스킬이나 많은 경험을 가진 시술자라면
이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일단 뭐 시술에 좀 능숙한 분을 찾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레이저 제모 병원을 찾을 때 지금 방송을 보는 분들이 이걸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 그 레이저 제모를 받으실 때는 해당 병원이 많은 레이저 제모 환자군들이 있는 곳인지를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이들 오셨나? 예, 그리고요. 많은 케이스가 있는 곳이면 그만큼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는 곳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장비도 중요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레이저 제모는 장비가 7R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장비가 정말 중요한데요. 레이저 제모 장비가 좋은 곳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께 뭐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레이저 제모는 사람마다 필요한 횟수와 주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병원에 내원하셔서 담당 의료진과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레이저 제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전은택 의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